반갑습니다.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지금 매년 명장 시상식 때 그 명장을 어떻게 선정했고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개략적인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같이 드리고 세미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올해 39곳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3개 회사가 명장의 자료를 제출했었고, 기존에 선정됐던 회사 49개 중에서 29개만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올해 22개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지방에 거점을 둔 명장의 발굴을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10년 이상 된 회사들 중에서도 올해 2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류에 대한 심사도 있었고 현장 저희 심사도 마찬가지로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기준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고자 하는 이에게 추천할 만하다라는 이 단어 한마디, 추천할 만하다, 아무 조건 없이 추천할 만하다,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회사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이 부분은 회사가 건축 공사만 잘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당연히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적인 그 안정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래도록 봐오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에 이어서 현장 점검을 훨씬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고 27곳의 현장을 저희가 돌아봤고 작년과 올해 합하면 전체 여기 계신 분들 올해 신규로 들어오신 회사를 제외하고는 현장을 하나 또는 2개 이상씩 다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할 것이고 어쩌면 전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아마 올해도 미리 예고 없이 또는 전날 말씀드리고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처음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다짐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짐의 일환으로 건축 명장에 오셨던 분들의 시공사들의 그 노하우를 많은 분들하고 공감하는 그 프로그램으로서 이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 계신 건설 회사끼리의 그 노하우에 대한 공유도 있겠고 저희 건축가들에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집을 짓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명장 세미나를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 내에서 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몇 달 동안 논의하고 첫 번째 발표로 CNO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건축 명장 세미나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 결의문에 나와 있었던 그 역할입니다. 건축 명장의 결의문에는 크게 사회적인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건축 명장 여러분은 전문가로서의 가치인 3가지, 첫 번째 공정한 경쟁, 두 번째 기술적 신뢰, 세 번째 유의적 소통을 충족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 한편으로서 사회적인 역할 3가지도 다짐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건축, 두 번째 사회에 보탬이 되는 건축, 세 번째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이 3가지 때문에 이 후자에 있는 이 3가지 일환으로서 이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이 세미나가 오늘 첫 번째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포맷으로 이어질 텐데 1년에 4번 정도 저희가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고 발표 분량은 15분으로 제한을 대략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맞게 회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이 세미나는 당연히 유튜브로 생중계될 것이고 생중계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시 편집을 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유튜브는 건설사 발표하시는 건설회사의 홍보 자료로도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 회사의
노하우도 담겨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는 건축 현장을 마무리해가는 태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의 브로셔보다 온라인으로서 유통되는 유튜브의 송출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발표자로서 CNO 조영목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CNO 건설의 조영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획된 건축명장 세미나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안을 받았을 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 많이 고민이 됐었고요. 몇 번 조율을 거치긴 했는데 그냥 쉽게 저희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쪽으로 포인트를 써야 되죠. 여기다 써 밑으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회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2008년도에 서울 종로구에서 개업을 했고요. 현재 인원은 43명입니다. 보유 면허는 건축, 전기 면허를 가지고 있고 연매출은 300억 정도, 올해 기준으로 시공 능력은 430억 정도 됩니다. 건축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세 가지 중요한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축주가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설계를 맡고 계신 설계자들, 건축가분들이 계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세 번째 멤버로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은 이 3자 간의 신뢰 구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만 쌓여 있으면 무슨 일이든 아무리 어려운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준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꼽자면 건축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건축가가 생각하는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자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주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짓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얼마나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 챕터인 도전 정신과 업무 관리에서 설계자의 관계는 도전 정신에서,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업무 관리 영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쪽에 있어서. 도전 정신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부산 10여 년 전에 부산에 있는 키스와이어라는 회사 기념관을 지으면서 만들었던 와이어 스크린 디테일을 사례로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가랑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키스와이어라는 회사는 그 특수와이어, 그러니까 현수교 같은 데 들어가는 특수와이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상당히 높은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좋은 중견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창립한 지 한 7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여기서도 그 기념관을 짓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와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이 건물 자체에 다양한 와이어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이 부분,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요거는 야외 무대, 요 뒤쪽에 야외 무대인데 그쪽에 어떤 뒷 배경을 와이어를 이용한 스크린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설계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이 완성된 상태에서 보면 밤에 보면 이렇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낮에 보면
빛의 반사가 되면서 다양한 각도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만들어 나갔던 과정인데요. 애초부터 저런 식의 와이어를 구성을 했던 건 아니고 와이어 회사다 보니까 손가락 굵기의 인장 와이어를 이용해서 스크린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구체에다가 철물을 묻어서 위아래에다 큰 파이프를 두 줄을 보내고 그거를 10cm 간격으로 와이어를 돌려서 턴버클로 인장을 해보는 뭐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초기 설계였었죠. 근데 이게 모양이 진짜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샘플을 좀 설치해보자는 제안을 했었고 저희가 인근에 있던 와이어 가게들을 다 뒤져가지고 다양한 와이어를 구매를 해가지고요 설치를 해봅니다. 이 친구는 설계 담당자였네요 당시에. 그리고 설계자 시공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현장에 있는 아시바 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걸어보고 있습니다. 저 좀 죄송하긴 한데 당시만 해도 10여 년 전이라 저희가 아무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웃으면서 뭐 재밌게 만들어 보고 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이게 뭐 스크린의 개념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의도했던 거랑은 전혀 다르게 거의 철창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훨씬 더 가는 와이어로 좀 촘촘하게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3D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위아래에서 한 개씩 봉을 보내서 걸었던 거를 봉의 숫자를 가늘게 5개로 늘려가지고 와이어 숫자를 총 가닥수를 한 20회 정도로 늘려보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샘플 작업을 좀 해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와이어가 가닥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 턴버클을 설치할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려보니까 전체가 다 턴버클로 꽉 차게 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나선형으로 와이어를 감아서 턴버클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인장이 가능한지를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샘플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샘플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시장을 뒤져가지고 적절한 샘플들을 구했고 여기 보이는 요거는 이제 환봉을 가지고 나사 산의 간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반으로 다 깎은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시 요게 10여 년 전에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제 모습인데요. 직원들하고 지금 땡기고 있는 거죠. 땡기고 있는데 이것도 좀 기대랑 다르게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 바퀴를 감아서 땡기다 보니까 이 마찰력이 생기면서 세 가닥을 이상 넘어가면 회전해서 돌아왔을 때 긴장감을 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도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이 정도 와이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당시의 건축가는 아주 극단적으로 촘촘한 와이어 스크린을 좀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시도를 해봅니다. 이건 10cm 간격으로 10mm 간격으로 와이어를 꽂아봤는데 여기서부터는 턴버클을 아예 쓸 수가 없는 공간이니까 턴버클 없이 좀 시도를 해본 거죠. 요거는 아예 5mm 간격으로 와이어를 다 꽂아서 해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인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찌글찌글할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텐션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딜레마에 이 순간에 빠지게 된 거죠. 와이어 숫자를 늘리고 싶은데 턴버클 공간이 없는 거고 공간을 만들면 너무 엉성해 보여서 원하는 효과가 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민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당시에 있었던 그 광주 비엔날레 쪽에 출품됐던 작품을 보게 됐는데요. 요건 뭐였나 하면 가로 세로 높이 2m 각각 2m의 공간을 이용해서 당시에 그 담양에 있는 소세원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을 제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외국 작가가 제출을 했던 부분인데 이 외국 작가가 여기를 여름에 방문을 해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비 내려서 그 처마 밑에 비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빗줄기 같은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 있고 빗방울이 여기 처마에서 떨어지던 빗방울들이 여기 이렇게 맺혀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걸 가까이서 보면
스프링을 이용한 겁니다. 스프링으로 그냥 이렇게 당겨 놓은 거고 그 가운데다가 반지 같은 링을 걸어서 표현을 했던 건데요. 이걸 보는 순간 저희가 쓰는 와이어가 굉장히 가늘었기 때문에 저희도 스프링을 쓰면 턴버클 대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모나미 볼펜에 있는 그 스프링을 꺼내서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팀의 협조를 구해서 이쪽은 이제 금속 사장님인데 금속팀의 협조를 구해서 다시 요 각종 스프링들을 청계천에서 구해다가 지금 임장 시험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성공. 굉장히 조립이 쉬웠었고요. 스프링을 가지고 길이를 조금만 당겨주면 긴장감이 훨씬 더 더해지긴 하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인장력이 세지면 와이어 숫자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경험상 엄청난 압력이 구조체에 가해지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선의 그 적정도의 그 긴장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었고요. 그래서 일단 가닥수를 최대한 늘리는 거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거의 최종 디테일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안을 그렸었는데 여기서는 3mm짜리 스텐 철판을 레이저로 가공을 해서 절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머리를 좀 쓰긴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 모습을 따서 아래쪽에다 배치를 해서 대칭인 모습이죠, 위아래가. 그래서 철판의 로스, 비싼 스텐판의 로스를 전혀 없이 만들었던 사례고요. 스프링은 이렇게 양쪽에다 걸어서 쭉 당겨 올려서 위에다 고리로 거는 방식으로 디테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 플레이트를 베이스 플레이트를 다 조립을 해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설치를 했고요. 이 와이어를 통째로 릴로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직영 인부들하고 같이 조립을 했습니다. 5,400개 조립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를 시작했는데 뭐 계획이 잘 돼서 그런지 설치 자체는 너무 원활했습니다. 하루 반나절 만에 5,400개를 다 설치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됐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과정이 1년 정도 소요가 된 겁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골조 시작할 때부터 완성되는 데까지 그리고 프로젝트는 한 2년 정도 걸렸던 프로젝트니까요. 그 중간에 뭐 골조할 때부터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완성을 시킨 그런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설계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툴은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계속 보여드렸던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의사소통. 뭐 도면보다 3차원으로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D 시뮬레이션, 뭐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1 샘플 제작을 통한 사전 검증, 실제 모습을 가급적이면 어떤 경우에도 샘플을 계속 만들어서 확인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물론 시간이나 비용이 좀 먹긴 하죠. 이게 예산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경험상 봤을 때는 어쨌건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거나 다 해놓고 나서 뭐 효과가 원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냥 은근히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1 샘플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그 도전 정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업무 관리에 대한 것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슬랙이라는 프로그램명입니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슬랙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뭔가 하면 카카오톡 같은 메시징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화상회의라든지 워크플로우 같은 개념들이 추가가 돼 있어서 업무용 플랫폼이라고 협업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 회사이긴 하고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만 개의 회사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주로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다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거를 안 쓰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또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단 이 프로그램이 훨씬 더 그 점유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도 그전에는 그 스카이프라는 그 메시징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10년 넘게 열심히 공짜로 잘 써왔었어요. 근데 이게 확장성에 문제가 있고 규모가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그걸로 감당이 안 돼서 꽤 오래 고민을 하다가 1년 전에 도입을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적응이 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면서 저희가 모든 사내 커뮤니케이션은 슬랙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죠. 현장하고의 협업이라든지 본사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면 관리 분야를 생각한다면 뭐 근로복지, 회계, 교육, 노무, 물류, 유지관리, 안전관리 이런 분야별, 주제별로 채널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보면 단톡방이 되겠죠. 단톡방 같은 형태로 구성이 돼서 여기서 모든 토론이나 보고, 제출, 결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안에서.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지관리 체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우리가 지은 건물들이 지금까지 한 크고 작은 것들이 있지만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건물마다 전부 그 담당자들이 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1번 담당자 누구, 2번 담당자 누구. 주로 1번 담당자는 당시에 소장을 맡은 사람이 맡게 돼 있고 그게 부재직일 경우에는 2번, 3번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 퇴사를 하고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가 맡거나 아니면 제가 맡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죠. 그래서 일단 집에 문제가 생기면 건축주들이 연락을 할 때 정해진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게시글로 포스팅을 하게 되죠. 11월 18일 날 성수동 현장에서 3층 천장 누수 신고가 들어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장이었던 안종용 소장이 1번 연락책이니까 본인이 연락을 받아서 올린 거고요. 당시에 같이 일을 했던 장정인 과장 그리고 유지관리 전담자인 김항호 팀장이 같이 멤버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상세한 내용들은 댓글로 포스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안에 댓글로 들어가서 이렇게 상세 내용이 있죠. 접수 경로는 윤종표 대표님 건축주십니다. 유선으로 연락을 주셨고 3층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청했다 그런 얘기고요.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 포스팅되고 현장 수장이다 보니까 뭐 웬만한 것들은 감이 있죠. 이건 어느 쪽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노트를 해서 본인이 가기 힘들면 이렇게 현장 방문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한 경우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장 그 유지관리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가 그날 오후에 2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1시간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완료를 했다라고 보고를 올린 거죠. 그리고는 이런 유지관리라는 것들이 뭐 한 번에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뭐 6개월까지 끄는 경우도 있고요. 1년을 가도 해결이 다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여기서 계속 밑에서 포스팅이 되면서 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순간 이렇게 정상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담당자가 이 현장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청구할 내용은 없음. 원재료, 세탁기 유가사 하는데 28,000원 썼고 본인 한 1.2시간 일해서 시간당 5만 원입니다. 단가가. 조금 비싸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원가가 제대로 안 나오면 이 정도 단가로는 어쨌건 6만 원이 책정이 돼서 이 건에 대해서 총 88,000원을 썼다고 보고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별도의 비용관리 장부로 해서 연말에 분석이 되고 관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징 기능, 게시글과 댓글을 이용한 메시징 기능이고요. 여기서 추가로 뭐 부가 기능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캔버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목록들의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유지관리 단톡방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신고가 되어 있는 유지관리 처리해야 될 목록들인 거죠.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여기서 클릭을 하면 해당
게시글로 이동을 하게 돼 있고요. 이게 끝나면 여기서 삭제를 합니다. 관리자가. 유지관리 담당자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 목록을 업데이트를 해나갑니다. 삭제를 하고 새로 신고된 것들은 밑으로 계속 추가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그 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여기서 일을 하다가 또 뭐 탐색기에 들어가서 원하는 파일을 찾고 이런 거 보다가 중요한 파일들은 여기다 바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게 되면 바로 저걸 클릭을 하면 파일이 열립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공유 파일이 열리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파일은 그 유지관리 목록을 정리해 놓은 파일이고 내용을 보면 뭐 성수동 현장에 담당자가 누구고 이쪽에 어떤 일들이 처리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여기서 장점은 뭔가 하면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은 동시 편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43명의 사용자가 들어와서 동시에 편집을 하게 되면 보입니다. 이름들이 누가 뭘 고치고 있는지 쫙 보이고 저장 기능 없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 단위로 거의 백업이 이루어지면서 언제든지 원하는 위치로 돌아가서 복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요하게 여러 사람이 편집할 때는 동시 편집 기능이 굉장히 저희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유지관리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 업보입니다. 업보. 장기적인 사후 관리로 인한 업무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분들이 오시면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유지관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례들을 많이 듣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죠. 저희도 당연히 계약서상에는 법에 따라서 하거나 뭐 많게는 뭐 이렇게 한 3년 정도 유지관리 계약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랑 상관없이 특수한 그런 어떤 분야의 디자인된 건물들을 위주로 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면 힘든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철거할 때까지 합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와서 닿긴 하는데 중간에 뭐 비용을 차지를 해야 될 경우는 하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지났더라도 유지관리 건들이라는 것들이 보통은 보면 3년 내에 문제가 안 생기다가 생기는 문제들 같으면 당연히 건축주한테 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거의 저희가 보는 50% 이상의 문제는 1, 2년 안에 생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해결이 안 되고 3년, 5년 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계약 기간 딱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못 해드립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비용이 여기 넘어갔네요. 비용 연간 적자 비용만 한 1억 정도를 유지 관리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즘 뭐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구독 프로그램을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양한 구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약을 통해서 사전 점검을 통해서 미리 계절마다 가서 점검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유지관리 문제점 발생을 더 억제할 수 있고 우리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일괄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툴은 3D 능력과 샘플링, 비용 투자를 좀 한다는 얘기죠. 그 돈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건축주가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철저한 유지 관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뭐 발표는 그만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아까 여러분들도 인사 많이 나누고 했지만 저희도 지금 올해 13년째 건축명장 수상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항상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사심 없이 뭔가 이런 좋은 문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분들 계시고 한데 저희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불가사의에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축가를 존경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게 되신 새로운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선배님들도 계신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